네, 지난주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 시연이 열렸던 사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뒷말이 상당히 무성하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우선 이날 드론 택시를 가지고 어떤 걸 시험했던 건가요? 네, 지난 11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2인승 드론 택시가 서강대교 밤섬 그리고 마포대교 일대를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50m 상공을 네. 대략 한 7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안전 때문에 사람이 탔던 건 아니고 네. 쌀 80kg짜리 가마니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한 거고요. 네. 행사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드론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드론이 상공에서 여러 대가 날게 되면은 충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띄워주고 하는 그런 걸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드론 관제 시스템을 갖다가 K 방역, K 하듯이 네. K 드론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 같은데 이 뒷말이 나왔다는데 어떤 말이 나온 걸까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네. 행사에 사용된 드론이 우리나라 드론이 아니고 중국제 드론, 그러니까 중국 이항사 드론 제품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드론을 중국에서 3억 원을 주고 사들여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오르는가 하면은 네. 중국산 드론 광고냐 내지는 혈세를 갖다가 중국 메이커한테 퍼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올라왔던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관제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우리 드론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용화된 드론 택시, 그러니까 드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날도 네. 중국제 드론이 상공을 날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드론들은 바닥에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전시돼 있는 우리나라 드론들도 대부분 모형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드는 나라가 네. 교통 신호등 개발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참 따가운 비판이기는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현재 그 드론 기술만 놓고 볼 때 중국에 비해서 한 4, 5년 정도 뒤처져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론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네.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30년에는 드론 시장 규모가 3,30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리고 2040년에는 1조 4,7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7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드론 택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네, 드론 택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고요. 네.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개인용 비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용 비행체를 이용한 말하자면 도심 비행 체제 이걸 갖다가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범 행사에 등장한 드론 택시를 만든 이항사 같은 경우에 네.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 개인 비행체 개발을 해왔고 네. 2016년에 완제품을 갖다가 국제 박람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이쪽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은 이름 있고 경쟁력 있게 지금 경쟁하는 기업들이 대략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한화 시스템이 현재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개인용 비행체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2028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도 역시 미국 업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말씀해 주셨다면 사실 국내에서 일반 드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드론이 아닌 일반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대략 한 200개쯤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7%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다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세계 1위 기업이 중국의 DJI라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이 업체의 1년 매출이 얼마인가 하면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 드론 시장 규모는 5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드론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5천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도 대부분이 중국산, 92%가 중국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왜 2018년에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론 쇼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드론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인텔사 제품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드론 산업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좀 의외의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비행기나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 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드론과 관련된 부품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준으로 따져서 부품들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35%에서 79%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품 산업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전 같은 경우에 네. 이 드론 산업이 집약이 돼 있는데 대략 400개 정도의 부품 회사가 집중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현대차나 한화 시스템이 만약에 드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핵심 부품은 국내 걸 쓰질 못하고 결국 중국이나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규제요? 입장에서는 2, 3년 전부터 규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간 비행이나 유관 거리 밖에 비행,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비행하는 데는 규제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최장 9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비행 고도도 15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에서는 아예 시험 비행이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유인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탄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규제가 35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라이트 형제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하면 못 띄울 거다라고 자조 섞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